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태극기 이슈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태극기 이슈왕 외에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것들 이렇게 좀 올려드렸더니 과거에도 올려드렸었죠. 그랬더니 이거를 좀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 시의성이 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특별 시황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요 영상 밑에 보면은 여기 좋아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구독 버튼 누르셨으니까 보시겠죠. 이 옆에 알람이 있는데 요거 설정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클릭해가지고 요 전체를 표시해 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스마트폰 그리고 웹 브라우저 쪽으로 해서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알람을 설정하시면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제 채널에 오시면은 이렇게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 오늘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칼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때마다 제가 매주 이제 언론사랑 대화가 잘 돼가지고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좋은 칼럼을 올려드렸습니다. 딱 그때그때 필요한 걸 올려드려요. 지금처럼 시황이 급박할 때는 필요한 걸 올려드리고 평소에는 마인드 특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제 교육 내용에 있던 내용들 조금 글로 추려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쌓였으니까 슬슬 이제 이 칼럼 내용을 영상으로도 좀 전환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상도 알람 설정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문은 이제 시사경제신문 홈페이지에 가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고 지면 신문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추경 드디어 이거 얼마나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타 국가들과는 정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11조 7천억 예정대로 하고 1조는 이제 TK 지역에 추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정 이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 특정 종교에다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자, 임시금통위 효과 분명히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보면은 느껴지시죠?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자, 외국인 하락 방어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오늘 충격이 크지 않았죠? 이 부분 확인해 볼게요. 전일 미증시는 또 한 번에 엄청난 급락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 이슈가 워낙 많아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해드리면은 앞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질병 이슈나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가고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 유가 전쟁이 일어났죠. 질병 관련 이슈가 나왔고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랑 유가 전쟁이 일어났죠. 유가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유가가 지금 여러분도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건데 유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 유가 전쟁 나오기 전에도 40달러대죠. 기분이 나쁜 거예요. 러시아랑 사우디랑 생산량을 어? 생산량을 줄이면서까지 이 가격을 맞추려고 유가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데 적어도 한 60불대 이상 70불은 못 넘기더라도 이렇게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미국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셰일가스 쪽, 셰일유 쪽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생산량 1위가 됐죠. 어, 그 기분이 나쁜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사우디는 미국이랑 좀 불편한 관계지만 이제 마음은 불편하지만 동거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대놓고 말을 못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을 더 줄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으니까 생산량을 좀 더 줄여서 감산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이제 요 가격을 좀 맞춰보자. 50달러 위쪽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60달러 정도 되면 좋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한 거예요. 하루 150만 배럴 정도만 추가 감산합시다. 했더니 우리 오펙 쪽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펙에서 1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 러시아 쪽 비롯한 이제 비오펙에서 50만 배럴 감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 거죠.
그냥 이 양쪽의 관계면은 괜찮은데 이 미국이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미국 놈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감탄하면 뭐하냐. 미국은 지들이 증산해서 가격을 이렇게 조정해 버리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미국을 엿먹이자 해가지고 증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우디도 그래서 몰라 나도 그러면은 유가 싸던 말던 30불이건 뭐건 우리 생산량 증산해가지고 한번 난리를 피겠다. 우리도 우리 먹고 살 길을 찾아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가가 이제 전쟁이 난 겁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책임이 꽤나 큽니다. 이거는 본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그래 뭐 비축류 뭐 구매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 그러지 이거를 다 트럼프는 코로나 쪽으로 넘기고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문제를 크게 일으킨 것 중 하나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언급을 그렇게 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됐을 경우 이렇게 40달러 아래로 내려가고 하면은 셰일유 업체들도 생산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가 이제 셰일 업체들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줄도산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게 피해보는 업종들 그리고 기업들의 뭐 세금 감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도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원흉은 코로나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부러 조금 트럼프가 저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코로나 쪽으로. 그래서 뭐 국가 비상사태를 지난주 목요일날 선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죠. EU랑 좀 약간의 갈등, 여행 금지부터 시작해서 갈등을 좀 빚고 한국하고 중국은 이제 조만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루 늦었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시장에서 아예 뭐 폭락을 시켜버렸죠. 실망감에. 그리고 나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분명히 하루 먼저 얘기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러 좀 늦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를 만들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500억 달러 자금 유입, 그리고 500만 배 검사 키트 제공, 대출이자 면제, 비축유 구매 확대 등등 대책 방안이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이미 얘기가 나와 있던 건데 트럼프가 위기를 만들고 일부러 하루 늦춰갖고 본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뭐 이거 외에 감추고 있는 게 더 있을진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여론을 자꾸 뭐 얘기하는데 뭐 1차적인 것은 이 위기가 온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자초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덮기 위해서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뭐 확정적이라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이 정도 생각은 그 이상의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워낙 뭐 그 정치적으로는 뭐 세계적인 최고 자리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연준은 기준금리 비컷이라고 해서 뭐 빅스텝이죠. 기존의 베이비 스텝 정책을 깨고 0.5%포인트 인하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해서 아예 제로금리로 가버렸죠. 그래서 금리가 제로가 됐습니다. 0이 됐습니다. 0에서 0.25%포인트로 0.25%로 그래서 강력한 제로금리 정책을 연준이 펼치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파월 의장도 좀 화가 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너무 강력하게 나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 내렸으면 그 다음에 0.5 내리고 한 번 정도의 여지는 남겨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그래서 아주 좋아하죠. 박수치면서. 트럼프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트럼프한테 공을 넘긴 거예요. 우리 할 거 다 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안 갈 거고 마이너스 금리 안 갈 거고 추가 양적 하나 뭐 생각해 보겠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여기서 함정은 연준이 사실 할 거는 더 있는데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공을 트럼프한테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가 위기를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모습을 이거를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바보라서 이렇게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할 게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트럼프랑 사전에 얘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전에 둘이 이제 트럼프랑 제롬 파월 의장이랑 계속 신경전을 벌였었잖아요. 파월 의장은 너무 신중한 사람이고 트럼프는 화끈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신경전 벌이다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단판을 지었다 정도로 이제 일축할 수 있을 정도 대화를 잘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파월 의장이 그냥 트럼프가 원하는 무대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무대를. 트럼프는 이제 쇼맨십이 좀 강력한 사람이고 본인의 이제 뭐 재능을 이용해서 재력도 재능이죠. 재능을 이용해서 쇼맨십이 강력한 사람이고 영웅이 되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 바통을 넘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의심을 한 거지. 뭐 1%또 0.5 내린 다음에 1%를 또 내렸다고?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야? 라고 이슈를 만들고 제롬 파월이 더 이상 할 게 없대. 얘네 분명히 할 게 있는데 왜 할 게 없다는 거지?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일단 CP 매입, 전일도 말씀드렸죠. 기업 어음을 매입하고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추가적인 양적 완화도 있고 많은데, 뭐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야. 라고 해서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이 불안감 조성이 트럼프가 노린 노림수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 그래서 트럼프는 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12%까지 급락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트럼프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앞으로 15일간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해라.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뭐 핫스팟, 뭐 맨하튼도 그렇고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 봉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 관련 이슈니까. 근데 이상한 소리를 하죠. 미국이 경기 침체 쪽으로 향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 얘기를 한 거는 미국이 경기 침체다라는 거에다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이렇게 향할 수 있는데 이거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발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뜻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로마인 이야기 보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가지 뜻만 내포하고 발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예,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포커스 맞춘 게 침체로 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거에다가 이제 이게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되니까 맞춘 거고 트럼프가 노린 게 이건데 시장에선 이쪽에 집중을 할 테니까 그럼 위기감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해결하겠다. 나는 경제대통령.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도 나를 뽑아라가 되는 거예요. 트럼프 머릿속엔 다 이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최악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아웃브레이크는 이제 올해 뭐 여름 정도, 그러니까 7, 8월 정도, 7, 8월 정도나 이 넘어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질병이 아예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여러분들 신약 개발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지금 잘 뭐 느끼고 계시죠? 우리나라 신약 개발 기업들 줄줄이 뭐 임상 실패하는 거 보시면은. 근데 뭐 특별하게 특수하게 이건 좀 패스트 트랙 형식으로 해서 그리고 임상을 지금 현재 발병한 사람들 대상으로 뭐 임상을 뭐 추구하고 하면서 조금 뭐 어느 정도는 빠르게 이제 투입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당연히 뭐 갈 수는 있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번지면서가 아니라 확산율은 줄어든 채로 뭐 소소하게 이 바이러스가 남아 있구나 그런 바이러스가 있었지라는 형식으로 가느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당연한 소리 같아요. 근데 이것도 현재 시장에서는 불안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던져 주식시장은 뭐 자생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 할 거다. 내가 정책만 잘하면 주식시장 알아서 오른다 이런 개념이에요. 주식시장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내가 정책만 잘 펼치면 주식시장 알아서 살아난다라는 뜻을 또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위기감을 일부러 조금 조성하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제롬 파월이 거기에 이제 맞장구를 쳐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 같이 엮여서 미국 시장이 조금 더 하락한 영향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락할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트럼프는. 근데 일부러
위기감을 만들고 하루 뒤에 바로 해결책 내놓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좀 너무 눈에 보이는 걸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 시장이 더 중요하죠. 미국 시장 12% 하락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불안해 하셨을 텐데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락 출발은 하되 얼만큼 회복되는지 중요하다. 네. 아마 반발력이 나올 텐데 얼만큼 회복되는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전일 종가까지 다 올라와서 플러스 전환까지 됐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죠. 긴급 소집을 했다. 임시 소집을 해가지고 0.5%를 우리나라도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저금리가 1.25%로 기존의 이 상황이었는데 역대 최저금리였죠. 이거를 깨고 내려간 거예요. 제가 작년에 1.25로 내릴 때 1.25랑 역대 최저금리 타이를 이뤘는데 2020년에 한 차례 0.25% 정도는 별일 없어도 이 정도는 뭐 당연히 글로벌 경제 상황상 내려갈 거다. 요거를 깨고 기록적인 금리를 달성하는 건 당연한 건데 1%가 깨지는지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지 한국은행에서 1%를 깨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 0.5냐, 이번에 0.25를 인하했으면은 이거는 한국은행이 아마 혼났을 겁니다. 뭐 언론이고 국민들분들한테 혼났을 수도 있어요. 0.5냐, 0.75냐, 뭐 이런 싸움일 거다라고 뭐 저는 말씀을 드렸었죠. 예, 충분히 뭐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너무 과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뭐 1%를 내리면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후발 조치를 취하더라도 글로벌 대응책에 공조한다는 느낌 정도는 다 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확산율이 줄어들고 거의 해결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개념, 그리고 지금 퍼져 있는 부분을 좀 수습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추경하고 이제 금리를 인하한 것이기 때문에 뭐 공개시장 뭐 채권 매입 쪽으로 이제 은행채도 포함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뭐 추경 같은 경우도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 지금 곧 이제 하겠죠. 오늘 11시에 본회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10시 정도에 예결위 전체회의가 있고 11시 본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추경도 드디어 해결이 되고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도 하고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임시금통위를 소집한 게 역대 세 번째다. 세 번째라는 것은 그만큼 위기감이 있을 때 외에는 이게 소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언제냐? 자, 제가 조금 더 늘려왔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가야 돼요. 2001년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IT 버블, 닷컴 버블이 꺼지고, 9월 17일입니다. 9.11 테러까지 팡 터지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방형직을 만들어야 되는 타이밍에 요 날입니다. 이날 9월 19일이죠. 이때 0.5%포인트를 인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400 중후반에 있던 지수는 이렇게 날아가죠. 800까지, 900까지 날아가죠. 8, 900까지. 그냥 뭐 쉽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서 뭐 1년도 안 걸렸어요.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2008년도. 자, 2008년도는 뭐 다들 아시는 이제 뭐 한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터지기 시작돼서 리먼 브러스가 파산한 사건까지. 그래서 요날 거의 뭐 최저점인 날이에요. 10월 27일. 이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0.75% 포인트를 인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뭐 쉽게 볼 수 있죠. 이때 900포인트를 이탈했었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뭐 2000포인트 다시 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10년 11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220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것도 2배 이상, 보통 이렇게 나오면 2배 이상이 나왔어요.
네, 저점 대비.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금통위를 역대 세 번째로 임시 소집을 했고, 그래서 0.5%포인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에 우리나라는 특수한 게 질병 관련 이슈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으로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진단 뭐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른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정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진단 키트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수출하는 국가가 되고 있죠, 지금. 한국이 롤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대응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쉬운 거는 뭐 특정 뭐 제가 원래 종교 정치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특정 종교에서 하도 뭐 돌아다니셔가지고 다 이제 뭐 퍼뜨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부에서 우리는 인재로 터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퍼뜨린 거예요, 우리는. 나머지는 여러분들도 잘했고 우리나라 항상 이렇게 방역이나 이런 부분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그렇게 뭐,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건 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우리가 각자 조심을 하고 내가 확진자면 조금 더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무튼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추경 쪽에서 11조 7천억에서 플러스 알파로 1조가 증액이 됐죠. 그래서 TK 지역에 대우경북 지역 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재를 만든 그런 집단에서 1조를 좀 주면 안 되나 싶은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본인들이 이제 만든 상황이면은 뭐그 이상을 좀뭐 기부해도 되고. 그래서 저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입 경정 쪽에서 이제 3조 2천억이었는데 8천억으로 축소해서 여기서 뭐 2조 4천억 마련하고 세출 사업 쪽으로 7천억 마련하고 해서 뭐 3조 1천억 그리고 뭐 고용 창출 장려금 쪽으로 해서 그리고 전력 효율 쪽으로 해서 이쪽 양쪽으로 해서도 뭐한 7, 8천억 정도 해서 사업지원금도 삭감하고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고용 창출 쪽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1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지켜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1회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이건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정도 발언까지는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 하겠다. 근데 돈을 어디서 끌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선물 환 포지션안도 조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안정 대책을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건 내일 보자고요. 내일. 그래서 여러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위기감이 있을 때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빠르게 나오길 바라는데 자, 원달러 환율 보면 환율이 전혀 안정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는데 뭐 좋을 수가 없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뭔가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뭐 30달러 이탈하고 뭐 30달러 아래 있고 이런 건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간혹 가다가 뭐 2주 뒤에 뭐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니 휘발유 가격 내려가는 것보다 경제가 안 좋은 게 더 나쁜 거죠. 뭐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 상황 잘 봐서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도 비축유가 있으니까 좀 비어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뭐 저렴한 타이밍에 슬슬 좀 국가에서도 좀 많이 담아 놓으면 좋겠죠. 과거에 26달러까지 내려올 때 뭐 어디까지가 팩트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기존에 2016년 1월에 26달러까지 이미 하락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50달러 이탈했을 때 비축률을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저렴하게
최저가 수준에 뭐 예를 들면 $30 전후에는 구매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요거는 넘어가고요. 이 지금은 예상되는 부분이었으니까 비축류가 남아 있다라면 조금 담아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같이 보세요라고 했는데 금 가격은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에서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위험자산 쪽에서 매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안전자산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 안 가리고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이 안전자산을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현금을 들고 다시 한번 투자처를 모색하는 방안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전자산, 여기도 이제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위험자산에 다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현금을 들고 있을 것이냐, 요 개념만 뭐 잘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단 금 들고 있는 게 낫죠. 금은 가치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달러 가치가 뭐 유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만약의 상황은 모르는 거죠. 리먼 브러스가 파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안전자산도 지금 매도하면서 이제 투자처를 다시 재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 한번 보고 가면은, 자, 우리나라 지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등까지 모색하면서 여러분 이제 종목들 중에서 최소한 한 40%에서 절반 이상 정도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주도주 섹터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연기금이 뭐 2천억 정도 매수하는 거는 이건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죠. 연기금이 정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으면 5천억 정도는 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 정도까지 밑에 내려와서 좀 싸게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조금은 받아줄게,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연기금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기준의 차이니까. 코스닥이 아침부터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더니 외국인들이 2,500억, 기관에서 840억을 매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레버리지 매매만 안 하면은 언제든지 계좌는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자, 스탁론 물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해결이 되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요 선물 매도한 거는 뭐 어제 매수한 정도 정리한 거고, 옵션도 마찬가지고, 전일 매수한 거 정도, 뭐 최근에 매수한 정도에서 그만큼 뭐 어제는 얼마 매수 안 했으니까 금요일 날 매수한 거만큼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넘어가자고요. 기존 매매랑 뭐 비슷하니까. 코스피 주식은 계속 매도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자, 중요한 거는 풋옵션 매도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네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풋옵션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밑으로 하락을 하면 할수록,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200,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할수록 외국인들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요. 조금 수익 보고 하는 거 티도 안 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을 안 해도 이 구간은 다 회복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돈을 물어주기 싫으면 원상복구 다 시켜놔야 돼요. 이 구간은.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빠르게 한 달 안에 회복시켜 놔야 되는 구간이 이 구간 정도는 돼요. 최소한 1900 정도. 현재 포지션이 유지된다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계산상으로는 1900까지는 빠르게 올라와야 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만 올라와도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바운딩이 한 번에 올라오던 두 번 이중바닥 찍고 올라오던 요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일단 1950이 회복되면은 안심하셔도 되고, 여기 회복 못하면 그때는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1900 근처급 전후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포지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오면은 그 구간에서 반등을 좀 누리고, 그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교체하든지 정리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주도주 보유하신 분들도. 주도주 중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포트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조금 변했으니까. 왜냐? 주도주 중에서 선발주, 대장주 쪽으로 해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급 동향의 변화라던가 그리고 선발주를 못 잡아서 후발주를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선발주를 매도하고 후발주 쪽으로 교체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교체를 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주도주 계열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분들 알고 계시죠? 이제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소외주 계열 들고 계시는 분들 들고 갈 이유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업종이나 뭐 건설 업종, 뭐 철강 업종, 뭐 이런 업종들 제가 제가 언급 아예 안 하는 업종들 있죠. 그런 업종들은 그냥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운딩이 좀 나와서 바운딩이 나오는데요. 나올 수야 있죠. 이렇게 밀렸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건 진짜 망한 업종이잖아요, 거의. 망해가는 업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이상 반등은 나와야죠. 근데 반등이 얼만큼 강하게 나오느냐 차이,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얼만큼 빠르게 회복되느냐 차이인데 수익 난 게 분명히 대부분 좀 깎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손실 전환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최악의 경우 손실이었는데 추가 손실이 잡힌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교체하셔야죠. 수익이다, 아니면 수익이 깎였다, 아니면 손실 전환됐다, 손실이 가중됐다. 이거는 포트폴리오 다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뭐 20%, 마이너스 뭐 30% 이렇게 잡혀있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존에 손실 보셨던 분들 마이너스 뭐 한 70% 이상 잡히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봐도 예상보다 더 밀렸으니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손실 종목들 회복시키고, 정확하게 손실 종목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손실 본 그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종목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을 정리해서라도 더 빨리 계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 계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1900포인트, 1950포인트 이런 정도 올라오면은, 혹은 그 안에라도 조금 정체를 보인다면 거기서 한 차례 현금화를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방법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여러분들이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도 뭐 당연히 할 거고요. 저희도 후발주랑 뭐 다른 종목들 좀 건드려 놓은 것들 싹 다 교체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미리 회원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전일도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정리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은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날 추가 하락 안 나오고 반등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하락하면 본인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회복되는 것에는 그렇게 의심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잘 회복하시고요. 저희는 뭐 만약에 저희랑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마 내일 정도에는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2기 마감한 다음에 시장이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뭐 요거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 오픈될 테니까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내일 공지 올라오면 문의 주세요. 생각해서 공지 올라오면은 문의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조금 더 흔들림이 나온다거나 반등이 나왔다가 뭐 흔들림이 나온다거나 V자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해도 반등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 상황은 과거에 뭐 경기 침체 구간에서 이렇게 막 엄청난 위기 구간에서 바닥권을 가는 이런 L자형보다는 U자형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 바닥을 찍던 뭐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를 만들던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모델 자체는 뭐 9.11 테러 쪽을 뭐 보고는 있습니다. 질병 관련 이슈니까 뭐 어디 뭐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금융위기로 해서 국가가 무너진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현재 모델은 9.11 테러 때 9월 17일 날 우리가 이제 9월 27일이죠. 그때 임시금통이 열고 그 이후에 9월 19일 9월 19일 날 임시금통이 열고 그 이후에 움직임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충분히 뭐 앞으로 여기서 2배가 아니라 2배가면 3천 넘는 거니까 50%만 올라도 기존 주가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역대 최고 수준 정도 바로 아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드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계좌 회복하시고 올해 분명히 성공 투자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갈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저에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